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목사 부부의 파산 면책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채무자분은 이제 57년생 여자분인데요. 직업이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파산 관제 업무를 하면서 간혹 목사가 대부분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 목사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제가 이제 개신교가 아니고 무교기 때문에 뭐 개신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벌써 개신교 쪽에서도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7년생이고요. 뭐 특별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사안이고요. 거주지는 이제 주로 이제 고양시, 양천구, 강동구.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도 이제 1000에 45만원.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개척교회죠.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새부터 시작을 해서 집하고 구별 없는데 뭐 성도의 집에다가 주민을 옮겨놓고 힘들게 어렵게 스타트 하시는 분입니다. 직업 이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도 목사거든요. 30년간 목사로 일한 배우자의 수입이 적어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카드와 대출을 통해 조달하다가 채무가 누적되어 이름 파산에 이르렀다. 근데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분은 장로교고 한 분은 감리교라 그래서 의아스럽게 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채무자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남편분은 침례교군요. 침례교의 목사님입니다. 침례교하고 감리교하고 장로교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야 저나 잘 모르죠. 개신교에 계신 분들은 좀 알 수는 있지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구별을 하는지 뭔가 구별점이 있겠죠. 자녀들은 이제 다 캐나다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이제 4,800. 일단 재산은 들여다봐도 보증금이 1000만원 있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53만원. 그 다음에 동생한테 꿔준 돈이 있습니다. 남동생한테. 이 3천만원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일종의 만약에 관제인이 동생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만약에 동생이 멀쩡하다,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죠. 3천만원이면 이 채무가 4,800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거의 한 60-70%에 육박하는 돈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동생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배우자분은 이제 재산이 있는데 이제 이게 오피스텔인가 그럴 거예요. 1억 5,400. 근데 이미 진행 중이고 인천이 사실상 이 부동산 값이 가장 안 나오는 동네예요. 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인천 부동산은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게 인천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가장 부동산이 수도권 중에서도 좀 싼 동네에 속하고 경매에서도 잉여가 거의 없습니다. 안양이라든가 이 경기도 부천만 하더라도 간혹 파산에 들어오면 잉여가 좀 있는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남 그죠? 다 잉여가 있는데 인천에서는 참 이게 부동산 경매에서 제가 간혹 인천 물건에 대한 경매지휘 승계를 했는데 인천은 거의 한두 건 있었나? 그것도 아주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참 속된 말로 작년에 누가 이부망천이라 그래서 한번 곤욕을 치렀죠. 정치인이.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비하하는 걸로 이제 들려서
욕은 먹었는데요. 여하튼 인천이 좀 뭔가 좀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제대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이건 다 면제재산이고요. 그래서 관제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부친 여자 목사님의 부친을 한번 살펴보니까 30년 전 돌아가셨어요. 모친은 2009년 4월 27일 사망을 했고요. 생전에 재산 처분을 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생전에 재산 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죠. 그거는 2009년이면 2019년 4월 27일 파산 선고가 언제죠? 파산 선고가 2019년 6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권 행사도 지났어요. 10년 지났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은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미등기 재산이 혹시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상속 재산은 뭐 조사를 해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인천에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것도 임의 경매 진행 중으로 환가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 주거지 임차 보증금 1,000만원은 유일한 재산이고 따라서 파산 절차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뭔가 의문점이 없나요? 의문점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런 카드라든가 이런 이게 다 카드잖아요. 생활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아마 혹시 교인들하고도 이게 돈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교인들, 교회의 어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돈 좀 도와줄 수도 있어요. 혹시 이분이 목사님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면책되고 그분들한테 또 그 뭐 꿔준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없죠. 진술도 없고 뭐 의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는 파산 제도의 한계죠. 채무자의 모든 재산, 모든 그 거래 관계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뭐 통장 같은 거 이렇게 봐도 거기에 혹시 누구한테 이렇게 거액을 빌려준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포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교회를 운영하다가 그 뭐 교인들의 어떤 교회라는 게 개신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회사처럼 그 교인들이 낸 성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움직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다 세금이고 공동체의 어떤 뭐 목사의 어떤 월급을 줘야 되고 교회의 어떤 운영비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금이라든가 헌금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려운 조직이죠. 그래서 이 사건도 뭐 목사의 어떤 대부분 파산이 이런 류의 파산이 많죠. 주로 개척교회.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목사 부부의 파산 사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